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인 여행 재고로 상향했습니다. 지난 6월 1단계까지 내려갔던 한국 여행 경보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상향 조정됐습니다. USC 대학 사교클럽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 사교클럽 문화를 완전히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성범죄를 조장하는 문화라고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LA시가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업주 5,000명에게 각각 $5,000씩 제공될 예정입니다. 서부 지역에 걸쳐 역대급 폭우가 쏟아진 데 이어 오늘 동부 지역에는 겨울폭풍 노리스터로 인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 일대에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뱅크 오브 홉의 새로운 모기지 전문 컨설턴트 팀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인 여행 재고로 상향했습니다.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는 기존보다 1단계 상승한 여행 재고로 지정됐습니다. 여행 경보는 1단계 일반적 사전주의, 2단계 강화된 주의, 3단계 여행 재고, 4단계 여행 금지로 나뉘는데 한국은 이 가운데 3단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여행 경보는 각 나라의 코로나19 감염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재 일본과 중국도 3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은 여행 금지인 4단계입니다. USC 남학생 사교클럽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 대해 학생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교클럽 성폭행 사건은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성폭행을 예방하려는 노력조차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사교클럽 문화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USC 대학 사교클럽 주택가에 성폭행 사건을 규탄하는 시위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USC 시그마뉴 사교클럽 하우스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파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Just because of the culture we live in and the lack of accountability, and then just how DPS responded with giving tips on how not to be raped when they should have been telling rapists not to rape women. 주말 사이 대학 측은 수건의 강간과 마약 복용에 대한 추가 피해 사례를 경찰에 접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모두 지난주 시그마뉴 하우스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과 유사합니다. 피해 사실 보고 이후 대학 당국은 해당 사교클럽의 활동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더해 성범죄를 조장하는 대학 내 사교클럽 문화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his isn't new. This isn't extraordinary. This has been happening and it's going to continue to happen until we abolish Greek life. 대학 신문사설위원회도 학교의 사교클럽 협의회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사교클럽 폐지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Getting rid of the frats isn't going to solve everything because people who sexually assault will still keep doing it. They'll just find different places to do it. 사교클럽 내 성범죄 예방 교육과 범죄자에 대한 조치가 미약하다고 학생들은 비판했습니다. 사교클럽은 유대감과 독립성을 키울 수 있어 미 대학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지만 해마다 성범죄 사건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최근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국립학생정보연구기관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고교 졸업 후 대학에 바로 등록하는 학생 수가 3% 이상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2년간 대학 진학률이 50년 만에 가장 가파른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커뮤니티 칼리지에 지원하는 학생이 14.1%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4년제 공립대학교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기관의 더그 샤피로 디렉터는 경제 재개에도 불구하고 올 가을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졸업생의 수가 엄청나게 줄었다며 진학률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LA항과 롱비치항이 물류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두 항은 성명을 내고 화물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이동이 지연되는 경우 화물 운송회사에 벌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화물 터미널에 선적된 컨테이너가 트럭에 실려 항만을 빠져나가는데 9일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며 이 이상 머물게 되면 화물 운송회사들은 벌금을 내야 합니다. 9일이 지난 컨테이너 하나당 $100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이는 하루 동안의 벌금액으로 컨테이너가 화물 터미널을 떠나는 날까지 매일 $1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화물 운송 회사들에 대한 벌금 부과는 다음 달 1일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트럭 운송업이 사상 최악의 인력난에 직면한 가운데 트럭 운전학원의 신규 등록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럭 운전학원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운전사 부족 현상 심화로 인해 인력난에 시달리는 운송업체들이 연수비를 제공하면서 신규 운전사를 채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운전사 확보를 위해 더 높은 임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늘면서 트럭 운전사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업계 측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트럭 운송협회에 따르면 현재 트럭 운송업계는 8만 명 이상의 운전사가 부족한 상황이며 코로나19 이전 6만 1,500명의 인력 부족에 직면했을 때보다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자리 사이트 인디드에 따르면 현재 트럭 운전사의 평균 연봉은 7만 620달러입니다. LA시가 팬데믹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스몰 비즈니스를 돕기 위한 컴백 체크 프로그램 신청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컴백 체크 프로그램은 미국 구조 계획을 통해 조성된 $2,500만 달러의 기금을 통해 LA 지역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 5,000명에게 $5,000씩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very single small neighborhood business that has been fighting to stay alive this entire pandemic. Please get the boost you need to recover. Get your comeback check. Los Angeles is here to help you in your recovery. 신청 조건은 LA 시내에 위치한 업소로 비즈니스가 여러 개일 경우 한 곳만 신청할 수 있으며 LA시의 비즈니스 텍스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2019년이나 2020년 세금 보고 서류와 신분증, 그리고 비즈니스 어카운트 체크 한 장 등이며 지원금은 월급과 렌트비, 유틸리티 등의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차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며 LA 한인회에서 신청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위조 쿠폰 사기 혐의로 체포된 부부 사기단과 관련한 추가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FBI에 따르면 버지니아주의 로리앤 탈레스와 남편 패시피코 탈렌스 소유의 집에서 $1,000만 상당의 가짜 쿠폰과 13,000개 이상의 위조 쿠폰 디자인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이 부부는 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코드를 조작해 제품의 소매 가격보다 훨씬 할인된 가격에 가짜 쿠폰을 만든 뒤 소셜미디어와 암호화된 메신저 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탈렌스 부부는 디지털 화폐로 $400만 이상을 취득해 주택 리모델링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년간 행해져온 이들의 범행은 비영리단체 쿠폰정보협회에 들어온 제보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부인 탈레스는 소매업체와 제조업체에 $3,200만 손실을 입힌 위조 쿠폰 사기 음모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았고 남편은 범죄의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뒤 이득을 취한 혐의로 7년형을 받았습니다. 어제 서부 지역에 걸쳐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덕분에 수개월 동안 잡히지 않던 산불은 완전히 꺼졌고 농민들도 잠시나마 근심은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댐 수위에는 큰 변동이 없어서 극심한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가토스에서 세 번째로 큰 렉싱턴 저수지입니다. 어제 서부 지역에 7개월여 만에 찾아온 폭우로 댐엔 빗물이 고였지만 저수율은 제자리에 가깝습니다. 수위는 고작 0.5% 상승했습니다. So we went from 88% empty to 87.5% empty. So it hasn't moved the needle appreciatively.
이번 폭우로 평균 강우량의 20% 정도를 채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정상적 수준의 10%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선 가뭄대란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주 저녁엔 가뭄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올겨울 평년 강수량의 140% 이상 비와 눈이 내려야 합니다. 일부 저수지의 저수량의 경우 평균 수치에 이르기까진 평균 이상 강수량이 총 17년 동안 지속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여파로 날씨 변동이 큰 데다 지난 수년간 지속한 가뭄 때문에 웬만한 비나 눈이 내려도 가뭄을 해결하기엔 부족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There's going to be more variability in our weather, and that's going to mean many years of drought. 특히 라니냐 현상으로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비는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당분간 가뭄 상태를 회복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한편 북동부 지역에도 겨울 폭풍이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속 45마일이 넘는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 노리스터로 인해 뉴욕과 뉴저지 등 북동부 일대에 최소 3인치의 비가 내리면서 5천여 가구가 정전되고 대중교통이 마비되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국립기상국에 따르면 오늘 뉴욕주 맨하튼의 센트럴파크에는 2.7인치, 퀸스의 라과디아 공항에는 2.1인치, 그리고 뉴저지주 뉴어크 지역에는 3인치의 비가 내렸습니다. 폭풍의 영향은 내일 아침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일부 지역에는 최대 4에서 8인치의 비가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한편 기상당국은 겨울 폭풍이 중서부 지역으로 이동해 네브라스카와 미주리, 오클라호마주 등에도 강풍과 폭우주의보가 내려질 수 있다며 토네이도에 유의해야 한다고 예보했습니다. K-팝과 K-드라마 등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인기가 확산되면서 한국학을 도입하는 미국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LA 사무소는 UC 얼바인과 UC 산타바바라, UC 버클리 등 UC 계열 3개 대학에서 한국학 교수를 신규 임용했거나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단 측은 UC 버클리의 경우 올 가을 학기부터 한국문학 담당 교수를 신규 임용했으며 UC 얼바인과 산타바바라의 경우 내년 가을 학기 임용을 목표로 각각의 한국미술사와 한국문화교수직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재단 측은 UCLA와 UC 샌디에고, USC, 로열라 메리마운트대 등 남가주 지역 유수의 대학들이 다양한 한국 프로그램을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는 캘리포니아주가 한국학 진흥에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반영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한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북가주 대표 스키 리조트인 맘모스 마운틴에 EPT의 눈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맘모스 스키장 대변인은 이번 한 달 동안 6피트 정도의 눈이 내리는 등 지난 2004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눈이 내린 10월로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스키장은 오는 29일 이번 시즌 첫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평년보다 2주 정도 일찍 오픈한 것으로 맘모스 마운틴이 10월에 개장하는 것은 지난 1953년에 설립된 이후 10번째입니다. 개장 당일 몇 개의 리프트가 운영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세한 정보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스키장 측은 덧붙였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의 전문가들이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최종 승인은 다음 주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회의를 거쳐 나올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FDA 자문단이 어린이들에게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어린이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접종 대상은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로 성인 접종량의 3분의 1인 10마이크로그램을 3주 간격으로 접종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선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 200만여 명이 코로나에 감염됐고 8,300명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특히 이 중 3천여 명은 증세가 심각해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고 어린이 사망자도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d there have also been close to 100 deaths, making it one of the top 10 causes of death in this age range during this time.
회의에선 최근 델타 변이 유행 과정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어린이들의 감염이 많았고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 어린이들의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앞서 화이자가 공개한 어린이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백신의 예방 효과는 90%가 넘었습니다. The best way to do so is to have the maximum number of individuals immune, and that's what vaccines offer you. And if that includes kids. 최종 승인은 다음 주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문단 회의를 거쳐 나올 예정입니다. 접종 대상 어린이는 2,800만 명인데 미국 정부는 승인이 나오는 대로 즉시 접종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접종은 결국 부모들에게 달렸습니다. 자녀의 마스크 착용도 반대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은 미국에서 부모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연방 상원에서 추진 중인 부유세가 도입될 경우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 등 억만장자 10여 명이 미국 전체 세수의 절반에 넘는 세금을 물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빌리어네어 텍스, 억만장자 세가 도입된다면 일론 머스크 CEO를 비롯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등 이른바 슈퍼부자 10명이 내야 할 세금이 2,7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UC 버클리 대학 연구팀은 억만장자세가 도입될 경우 미국의 자산 순위에서 상위 10위 안에 드는 부자들이 내야 할 세금을 분석한 결과 전체 세수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빌리어네어 텍스는 주식이나 채권 등 미실현 자본 이득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으로 현재 미국에서는 보유 기간이나 물가 인상 등으로 자산의 가치가 올랐어도 매각하지 않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오랜 투병 끝에 어제 숨졌습니다. 자신의 과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는 유언도 공개됐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1988년부터 대한민국 13대 대통령을 지냈던 노태우 씨가 어제 오후 1시 45분쯤 향년 89살의 나이로 숨졌습니다. 노 씨는 2002년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어제 상태가 악화돼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로서 사망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은 허약한 정신 상태와 장기간의 와상 상태에 동반된 숙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족 측은 어젯밤 노 씨의 유언을 공개했습니다. 노 씨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점과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유족 측은 또 노 씨가 장례는 국법에 따라 최대한 검소하게 해주길 바랐다면서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장지는 통일동산이 있는 경기도 파주에 마련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씨 측은 지난 6월 이미 파주시의 노 씨 장지로 통일동산 인근을 쓰고 싶다고 전달했습니다. 파주에는 노 씨의 선산이 있으며 통일동산은 노태우 정부 때 나온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따라 조성됐습니다. 또 노 씨는 파주 일부 지역을 관할하는 육군 구사단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파주시는 통일동산에 장묘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며 노 씨 측 요청을 거절했지만 유언 공개 후엔 정부와 파주 시민의 뜻을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는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지만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결정을 거쳐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샌 매뉴엘 카지노의 새 이름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앳 샌 매뉴엘.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축하와 덕담을 건네는 문 대통령에게 이 후보는 문 대통령 생각에 공감한다며 계승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16일 만에 만남.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청와대에서 따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요 외빈을 접견하는 상춘제로 이 후보를 안내한 문 대통령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동안 또 대통령으로서 또 경기지사로서 함께 이제 국정을 끌어왔었는데 이제 나는 이제 물러나는 대통령이 되고 이 후보는 대통령 시정연설에 공감했다. 평소 대통령 생각과 제 생각이 같아 놀랐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계승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일원 아닙니까? 이 문재인 정부 성공, 역사적인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특히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모질게한 부분이 있었던 데에 사과드린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1위 후보가 되니 심정을 아시겠죠라고 편하게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이 후보를 만나면 대장동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라고 국민의힘이 비판했지만 청와대는 대장동의 대자도 나오지 않았다며 야당 대선 후보도 요청하면 만남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경선 경쟁자였던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난 데 이어 오늘은 추미애 전 장관을 만나는 등 원팀 대선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가 윗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자기록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와 측근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에 관여했다는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어 특혜 로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성남시청. 성남시를 열흘 넘게 압수수색 중인 검찰이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의 결제 문건 등 일부 전자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정진상 전 정책실장 등 전현직 간부 10여 명의 이메일 기록도 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까지 추가 수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성남시의 이메일 보존 기간이 3년이라 유의미한 자료가 확보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공사 간부로부터 사퇴를 강요당했다는 의혹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황 전 사장이 사직서를 내기 전 공사 간부와 나눈 대화의 녹취 파일엔 유동규 전 본부장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와 정 전 실장의 입김이 있었다는 주장도 등장합니다. 아니 그게 뭐 지 거야 원래? 그건 주고 말고 할 거야. 어?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여기 꼭 시장님 얘기입니다. 당신이 엄청난 역할을 맡았구나 보니까. 그지? 정 실장이나 유동규가 직접 말은 못하겠고. 야당은 이를 황 전 사장 거취에 이 후보가 개입한 근거라는 반면 이 후보와 정 전 실장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실제로 사퇴 압박을 주도했다면 이 과정의 윗선 개입 여부에도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같은 갈등이 대장동 사업자 공모 지침서 작성을 앞두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둘러싼 줄다리기였는지도 규명 대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뇌물 의혹을 받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을 쓰지 못하도록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를 모두 불러 조사하는 등 막바지 조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열흘 앞두고 누가 최종 후보가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또 당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누가 이겨도 반집 승부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여론조사 문항과 유사한 지난 주말 MBC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서 누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인지 물었더니 홍준표 38.9, 윤석열 28.8, 유승민 8.4, 원희룡 4.7%로 나타났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10.1%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경선은 국민 여론조사 50%에 57만 명에 달하는 당원 투표를 50% 반영합니다. MBC 조사에서 당원 표심과 유사한 국민의힘 지지층의 후보 선호도를 보면 윤석열 49.8, 홍준표 37.4%로 12.4%포인트 윤 후보가 앞섰습니다.
보수 성향 응답자도 윤석열 44.3, 홍준표 37.3%로 윤 후보가 7%포인트 우세했습니다. 민심은 홍준표, 당심은 윤석열로 갈리면서 말 그대로 피말리는 반집 승부의 형세입니다. 그만큼 양측의 막판 수싸움도 치열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윤 후보의 전두환 발언과 개사과 파문 이후 자신이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집중적으로 홍보해 당심까지 끌어온다는 전략입니다. 경쟁력을 본다고 했는데 최근 여론조사는 저만 이기잖아요. 저만 유일하게 이기니까 다른 사람들은 마이너스잖아요. 이에 맞서 윤 후보는 무엇보다 말실수를 조심하면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이란 점을 부각시켜 당심을 붙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당은 저 하나 잡으면 집권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또 다음 주 호남을 찾아 직접 사과하고 전두환 발언 파문을 수습할 예정입니다. 이에 홍준표 후보 측은 5.18 묘역에서 분노한 시민들의 문매를 맞는 이미지를 연출하려는 거냐며 광주 방문 쇼를 취소하라고 미리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대구 경북 지역과 보수층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최종 경선 여론조사 문항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본선 경쟁력을 묻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11.6 42주기를 맞아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현 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도 박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산업화에 헌신한 박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오후에 따로 참배했습니다. 다양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 조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홍준표, 윤석열 후보가 맞섰던 대선 후보 경선 여론조사 문항은 결국 사지선다형으로 결정됐습니다. 1대1로 설명을 다 해주고 마지막에 우리가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묻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4명의 1대1 대결 상황을 모두 불러준 뒤에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1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홍준표 후보의 주장이 관철된 셈입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한 주장대로 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의 없습니다. 1대1 가상 대결 방식을 주장해온 윤석열 후보는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불편한 심기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후보들은 권한이 없고 또 당에서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종 후보 선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후보는 현역 의원 8명을 추가로 영입했고 홍 후보는 예비역 장성과 당협위원장들의 지지 선언을 공개하는 등 막판 세과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고발한 고 김학순 할머니의 부고 기사를 24년 만에 실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25일 부고면의 절반에 할애해 김 할머니의 생애와 증언의 의미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처음으로 고발하는 김 할머니의 기자회견 내용과 함께 뉴욕타임스는 그의 강력한 설명은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수십 년간 부인해오던 역사에 생생한 힘을 실어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기사는 1997년 12월 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24년 만에 보도된 것으로 전 세계 독자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부각했습니다. 주유소 앞에 긴 차량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이란에서는 전 지역의 주유소 전산망이 마비돼 큰 혼란이 발생했는데요. 산유국인 이란의 국민들은 국가가 발급한 주유카드를 사용해 공시가격보다 저렴하게 주유를 해왔는데요. 이날 주유소 전산 마비는 보조금 수급용 카드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태는 2년 전 정부가 휘발유 가격을 2배 이상 올려 반정부 시위가 촉발된 날을 2주 정도 앞두고 벌어졌으며 정부는 민심에 다시 불이 붙을 조짐이 보이자 휘발유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멀티패밀리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센 매뉴엘 카지노의 새 이름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앳 센 매뉴엘.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영화 촬영 리허설 중 총기 사고를 낸 할리우드 배우 알렉 볼드윈을 조롱하는 티셔츠를 판매 논란인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악담도 부전자전, 트럼프 아들 총기 사고 조롱입니다. 트럼프 주니어의 홈페이지에서 실제 판매 중인 티셔츠인데요. 티셔츠 앞면을 보시면 큼지막하게 총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알렉 볼드윈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왜 이런 악담을 한 걸까요? 볼드윈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공개적으로 그의 정책을 비판하는 등 반트럼프 행보를 보여온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특히 한 유명 코미디 쇼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분장을 하고 나와 그의 언행을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악연 때문인지 트럼프 주니어가 비극적인 사건에 휘말린 볼드윈을 대놓고 공격하며 조롱 티셔츠까지 제작해 판매하는 거라는 분석인데요. 앞서 볼드윈은 지난 21일 영화 러스트 촬영 리허설 중 소품용 총을 쐈다가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되면서 촬영 감독이 숨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에도 고생한 직원들에게 통 큰 상여금을 선물한 CEO가 화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회사 다닐만 나겠네, 전 직원 항공권 선물입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1등석 항공권 2장과 여행 경비 $10,000를 주겠다고 발표하는 여성. 순간 파티장은 축제 분위기인데요. 미국의 한 보정속옷 업체 CEO인 세라 블레이크 클리시가 사모펀드 블랙스톤에 회사 지분 절반을 매각해 우리 돈 약 1조 4천억 원을 벌어들인 기념으로 깜짝 선물을 준비한 겁니다. 여성 창업 신화로 불리는 블레이클리는 팩스기 영업사원을 하며 지난 2000년 우리 돈 580만 원의 자본금으로 속옷 사업에 뛰어들어 독보적인 경쟁력으로 회사를 1조 원대 가치로 성장시킨 자수성가형 사업가인데요.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과 회사가 이뤄낸 결실을 통 크게 나눈 CEO가 전 세계 직장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억소리 나는 고가의 슈퍼카를 난초와 바꾼 베트남 청년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무슨 난초길래 14억 슈퍼카와 교환입니다. 만족한 표정을 한 남성이 난초를 들고 카메라 앞에 서는데요. 우리 돈 14억 원 슈퍼카를 난초와 물물 교환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난초길래 고가의 슈퍼카가 아깝지 않은 걸까요? 다낭에 사는 청년이 이번에 손에 넣은 건 12cm 길이의 희귀 돌연변이 난초로 희귀 난준 최상품에 속한다는데요. 난초를 좋아한다는 그는 이번에 구한 희귀 난초가 몇 년 후 슈퍼카 2세대의 가치를 가져올 거라며 기대했다고 합니다. 희귀 난초를 손에 넣기 위해 슈퍼카를 거래하는 건 다낭의 난초 애호가들 사이에 낯선 일이 아니라는데요. 앞서 지난 13일에도 210억 동, 우리 돈 10억 원이 넘는 벤틀리를 희귀 난초 2그루와 교환 거래가 성사된 바 있습니다. 대가족을 꾸리는 게 꿈인 한 백만장자가 대리모를 통해서 21명의 아이를 얻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100명까지 낳고 싶다. 백만장자의 자녀 욕심입니다. 이곳이 유치원인가 싶은 착각이 드네요. 이 많은 아기들은 흑해 연안국가 조지아에 사는 백만장자 부부의 자녀들입니다. 러시아 출신의 20대 크리스티나가 호텔 소유주인 50대 칼리보즈 트루크와 함께 대리모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21명의 자녀를 품에 안았다고 데일리메일에 이들이 근황을 전했는데요. 1년여 전 당시 미혼모였던 크리스티나는 동유럽을 여행하던 중 터키 출신의 현재 남편을 만나 첫눈에 반해 결혼했고 남편이 많은 자녀를 갖고 싶어해 대리모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21명의 아이를 낳기 위해 대리모에게 지금까지 지급된 비용이 우리 돈 2억 3천만 원, 기저귀며 분유 등 일주일 육아비도 우리 돈 540만 원에 달하는데요. 모든 아이들과 특별한 유대감을 느낀다는 크리스티나는 21명의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다시 대리모를 통한 아이 출산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의 전통 신앙 중 하나인 시크교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터번을 벗으면 안 된다라는 규율이 있는데요. 다섯 번째 키워드는 터번이 만든 생명줄, 형식 뛰어넘은 찐 신앙입니다.
기다란 쥐를 잡은 남성들이 물에 빠진 사람들을 끌어내느라 안간힘을 쓰는데요. 지난 11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한 공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도 출신의 킨다 씨는 같은 시크교 신자 친구 4명과 함께 해당 공원을 찾았다가 바위에 미끄러져 물에 허우적대던 관광객 2명을 발견했는데요. 당시 폭포에 강한 물살을 휩쓸 위험이 있어서 묘안을 짜는 끝에 각자 머리에 쓴 터번과 입고 있던 옷을 함께 엮어 10m 길이의 튼튼한 동아줄을 만들어 구조에 나선 겁니다. 시크교 신자들에게 터번은 종교적 신념과도 같아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벗는 것을 금기시한다는데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용감하게 터번을 벗어던진 이들. 이런 게 진짜 종교 사랑이 아닐까 싶네요. 스페인에서 열린 자전거 대회에서 선두 선수가 결승선을 앞두고 관중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번째 키워드는 난입 관중과 충돌, 물거품된 메달입니다. 지난 24일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의 한 섬에서 자전거 대회가 열렸는데요. 관중의 열기 속에서 과연 결승선을 누가 밟게 될지 긴장감이 감돌던 그때 막판 스파트를 올리며 선두로 달리던 선수 앞으로 한 여성이 뛰어듭니다. 스페인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반대편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건널 생각뿐이었다는 여성은 선수가 온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건데요. 결국 충돌로 선수는 자전거에서 떨어져 머리에 중상을 입고 입원한 상태입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난입한 관중의 돌발 행동을 비난하면서도 주최 측이 펜스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6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